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의 시황은 뭐 딱히 뭐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시황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많은 어떤 뭐 경제 지표들을 참고는 하지만 다 참고용인 것 같고요. 가장 핵심은 저희가 볼 때도 역시 가장 핵심은 있는 그대로의 지수인 것 같아요. 뭐 미국 시장은 우리는 S&P 500을 이제 많이 보고요. 그 최근에 S&P 500을 볼 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꼭 확인하는 부분도 있겠죠. 그리고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코스피를 보는 것일 테고, 뭐 여러 가지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조금 더 작은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는데, 저는 가장 핵심은 얘네들인 것 같아요. 얘네들이 있는 그대로의 시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다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시장을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어쩔 때는 과매수가 아니냐, 뭐 어쩔 때는 뭐 좀 싼 거 아니냐,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. 사실 그것 역시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것이고,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. 지수가 이렇게 가다가 뭔가 올라가는 듯 하는 이런 찰나에 어떤 뭐 선행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, 진짜 시장도 좋은가 보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선행지수가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갑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을 때가 많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게 다 뭘 하나를 이렇게 탁 정해놓고 시장을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확실히. 그래서 좀 두루두루 보는데, 그럼에도 저희는 지수를 있는 그대로의 지수를 가장 많이 보고, 그 지수의 어떤 큰 흐름을 볼 때는 월간 차트를 보기도 하고, 혹은 큰 흐름 안에서 어떤 조정이 올까, 혹은 시장이 아직 조정 없이 계속 강한가, 이런 부분은 분산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. 여기가 이제 일간 차트이고 주간 차트, 월간 차트인데요. 좀 이렇게 같이 보죠. 같이 보면서 큰 추세 안에서 어떤 약세 시장인가 아닌가. 최근에 코스피로 보면 요때가 상당히 분산이 많았고, 그래서 요 언저리 때 약세를 좀 대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, 생각보다 약간의 조정 이후에 바로 다 회복해 버렸습니다. 그것은 시장의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월간 차트, 주간 차트의 이 상승 추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좀 보는 것이죠. 지금도 이렇게 시장을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, 코스피도 보면 뭔가 이렇게 분산이랄 게 없을 정도,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거래량을 뿜으면서 싸웠던 그 날에 어떤 지수를 보는 것인데 별로 없습니다. 코스피도 그렇고 뭐 딱히 분산이랄 게 없어요. S&P 500은 분산이 있는 듯 하지만 다 뚫고 올라가 버리고, 근데 최근에 S&P 500을 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같이 보는데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이지 않는다면 뭐 지수도 그닥 뭐 이렇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정리해 보면 지금 시장에서 많은 어떠한 좀 공포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어떤 유동성에 의한 PER에 의한 시장의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 실적에 대한 하는 뭔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이렇게 막 올려주는, 혹은 나중에 좋을 거야라는 이런 기대감에 올라간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가고 있으니까 불안하지만 그냥 가야죠. 뭐 어쩔 수 없죠. 뭐 앞으로 언제 뭐 조정이 올 거야 이런 걸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고,
그날 좀 확인해야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S&P 500 같은 경우는 월간 차트, 주간 차트, 일간 차트 전부 다 과열권이에요. 그러니까 이 과열권이 매우 강한 이런 구간이기도 하면서 한번 탁 부러지면 아주 무섭게 또 급락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죠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? 아직 월간 차트는 어때요? 월간 차트는 아직 이 과열권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인데 주간 차트, 일간 차트는 다 과열권에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죠.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누가 좋다 말다 이럴 건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S&P 500이 과열권에 진입한 상태이고 코스피가 과열권에 진입하기 이전 상태라고 해도 얘네가 꺾이면서 같이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누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장은 지금 이 공포, 이 우려감 이런 것에 걱정의 어떤 벽을 타고 계속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실적들을 볼 게 애매해요. 유동성으로 밀어붙이는 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보입니다. 잘 가려지고. 그래서 최근에 카페에 실적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오늘 뭐 특이점은 폐렴 관련한 신종 폐렴 이런 쪽에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.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지 혹은 약간 올랐던 것,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좀 이익 실현인지 핑계 삼아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 관련한 쪽 애들, 그러니까 뭐 하나투어도 한 5%가 빠지고, 호텔 신라도 한 5% 빠지고, 게임인 펄어비스도 5% 정도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. 근데 다만 이게 좀 애매한 게 이런 거예요. 진짜로 실적이 좋은,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. 이렇게 해볼까요? 여기다 해볼게요. 중국 관련한 애들이라고 했을 때 실적이 진짜로 좋은 애들이 있고 있는 애들인데 오늘 이런 폐렴 관련한 이슈로 주가는 하락했고요. 근데 오늘 테마주들 폐렴 관련한 어떤 뭐 이런 테마주들은 실적은 사실 볼 거는 하나도 없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거든요.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. 이게 이 폐렴 관련한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테마성 애들은 실적이 좋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. 오르더라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저희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호텔 신라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하나투어 최근에 다시 조금 턴하는 이런 애들 중국 쪽 이런 애들이 실적이 좋은데 이런 이슈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거든요. 그럼 저 같으면은 저는 그냥 얘네들을 기다리든지 계속 빠졌을 때 혹시 좀 반전하는 느낌이 들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적은 멀쩡한데 어떤 이슈로 이렇게 하락한 오늘 같은 날 이럴 때는 매도라기보다는 우리가 보유한 그 호텔 신라가 그렇죠. 이런 애들은 조금 고민은 해보겠지만 좀 불안한 부분도 있겠죠. 근데 이런 이슈로 강하게 하락한 애들은 또 강하게 다시 또 원위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.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월간 차트로 보면 아직 시작도 아직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다만 주간 차트상 과열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. 월간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이 그리 크지는 않을 수 있다. 다만 이 폐렴 같은 이런 쪽 악재가 좀 더 매도세를 좀 키운 역할은 했겠지만 이것은 실적의 주가가 이제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번 조정을 어차피 저희는 절반 정도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 변동성을 그냥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좀 두려움보다는 그렇죠.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같은 이런 날에 하나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오늘 같은 날 테마주를
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은 기억해 뒀다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 테마주를 추천을 합니까? 그 위험한 주식이라는 개별 종목,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그 안에서도 항상 그 피를 보는 이런 테마주들을 이렇게 추천한다. 이거는 이렇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. 일단,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아닌 거예요. 저희는 일단은 얘네들이 테마주들이 오르든 말든 일단 건들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카페에도 이렇게 오늘 글을 썼지만 짧게 썼습니다. 테마주들이 움직인다. 그냥 움직이도록 두자.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주식도 실적이 아주 좋은 주식도 사고 팔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실적도 아닌 아주 순간 심리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크게 변동을 주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 자체는 너무 어렵죠. 근데 그거를 또 방송에서 혹은 뭐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뒤를 보지 않고 이렇게 권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게 진짜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가족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테마주 오늘 뭐 관련한 어떤 뭐 이런 뭐 이렇게 몇 개 종목도 이름을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쪽의 종목은 저는 죽어도 추천 못할 것 같아요. 저희 친형 혹은 뭐 저희 누나한테 오늘 뭐 중국 폐렴 환자가 생겼으니까 이 종목을 이렇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.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. 근데 뭐가 맞고 틀리고는 없다고 봐요, 주식시장에서. 근데 다만 위험한 건 맞는 것 같아요. 테마주들이 항상 위험하고 일부 아주 손이 빠른 사람들, 아주 기술적 분석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 아니고 그냥 방송 보고 누가 좋다니까 뭐 더 오를 거라니까 이렇게 덥석 매수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. 근데 시장이 지금 보면 코스피가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갔거든요. 1900 이 아래까지 와서 2260까지 신고가를 찍은 연중 신고가를 찍은 상황에서 또 아직도 테마주들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테마주들의 실체로 보면 일단 실적은 없어요. 실적은 없고 시가총액도 400억, 300억 뭐 이렇습니다.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? 400억, 300억짜리를 누가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? 그 작은 시총에 대주주 물량 뺐을 때.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만 바글바글한 다 같이 올라갈 때 쭈루룩 사고 다 같이 내려갈 때 또 두루룩 팔고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 보면 최근에 우리 시장 뭐 미국 시장 뭐 PER이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PER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죠. 유동성과 같이 봐야 되고 금리와도 같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실적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오직 PER이란 것만 딱 고정해서 보면 이게 항상 실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 지금의 PER은 금리 수준과 비교해서 보면 그리 고평가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발생했던 이 중국 관련한 폐렴 관련해서 이 테마주들을 누군가는 추천할 텐데 안전하게 주식을 하고 싶다면 그냥 무시해 버려는 게 어떨까 싶어요. 테마주는 누구도 뒤를 봐주지 않아요. 그리고 한번 잘못 물리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. 예. 그래서 누구는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을 비중을 아주 작게 실어서만 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. 왜냐하면 내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 비중 아주 작은 물량을 테마주로 이렇게 편입하는 것은 이 비중 작은 게 올라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이에요. 왜냐면 비중이 작으니까 뭔가 감이 없거든요. 올라도 별로 그닥 기분 좋을 것도 없고 떨어져도 별로.
별로 손실이 없는 것 같죠. 하도 조금 매매하니까. 하지만 신경 많이 쓰이고 괜히 뒤에 다른 비중까지 테마주에 올라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예 테마주는 건들지 말자. 이게 뭐 2배, 3배, 4배가 올라도 아예 보지 말자라는 입장입니다. 주식시장은 너무 위험합니다. 위험하고, 그렇게 테마주로 하는 아주 일부의 고수들만,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아주 숙련된 고수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. 근데 방송을 보고 테마주들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고수가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보고 매수한다, 이거는 다 좀 위험하다라고 봐요. 일단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. 아무튼 최근에는 뭐 이렇게 시황이랄 게 없습니다. 시장이 계속 오르고 분산도 없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, 그래서 일단은 좀 가슴이 조금 조마조마하면서도 계속 홀딩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